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시사의 재미까지 잡겠습니다. 여기는 취재중 진담 시즌2고요. 저는 진행자 허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KBS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사 예능을 만드는 게 꿈인 우리 휘 기자님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휘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방송 지킴이 휘 기자입니다. 어떻게 기자님 뭐 공영방송 잘 지켜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 뭐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은 네, 굳이 저희가 신경 쓰지 예, 않도록 예.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취재중 진담 시즌2에 그가 왔습니다. 오늘 소개가요, 정말 깁니다. 회계사, 사시, 행시, 하나도 어려운데 고시 삼관왕, 여기에 군산의 유명한 육형제, 이 형제 자랑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SNS에서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랑꾼이시죠. 별표 3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무려 82%의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취임을 하셨죠. 바로 복받았다.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사님, 저희가 취재중 진담이 첫 번째 출연은 아니십니다. 우리 네. 휘 기자와 함께 네. 굉장히 또 거짓말 탐지기까지 이용한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식사만 하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맛있게 심지어 논란이었잖아. 먹방 이거. 찍으셨다고. 예. 일을 하는 거냐, 네. 먹기만 하는 거냐. 자, 일단은 오늘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도지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도정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셨을 텐데 사실 저도 속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야, 속도가 좀 느리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뭔가 변하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지 저희가 중요한 것은 거북이의 마음으로 끊이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가면 변화하면 분명히 목표에 도달한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KBS 취중 진담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지사님이 자, 사실은 네. 하나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요? 그건 저희가 뭐 쿠키 영상으로라도 나중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기자님, 휘 기자님, 네. 저희 지사님 취재를 많이 하셨나요? 저하고 지사님하고는 제가 이 현업에 네. 기자 생활할 때는 잘 못 뵀어요. 그래요? 엇갈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도청 출입할 때는 국회에서 또 저를 피했고 또 이제 제가 들어오니까 또 도지사로 해서 저하고 겹치질 않습니다. 그때 저기 처음 만나셨을 때 민선 11기 도지사라고 저번에 소개를 하시던데요. 좀 빨라져야 될 것 같아요. 좀 빨라져야 될 것 네, 같다. 좀 빨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절대 공격을 받지 않는 우리 휘 기자님이셔가지고. 아니, 저는 딱 지사님의 네. 연임과 삼선까지 고려한, 고려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크게. 굳이 혼낼 필요는 없다고. 자, 일단은 기자님, 저희가 오늘 이분 우리 지사님을 모신 이유가 좀 특별하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네. 과제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마무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새만금 2차 전지 최근 특화단지 네. 유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특별자치도법 그렇죠. 개정 이런 것도 있고 현안이 굵직굵직합니다. 좋습니다. 이 민선 8기 김관영 후 지금 배가 띄어져서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 전라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2차 전지 특화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네. 일단 지정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민 여러분들, 특히나 이 2차 전지가 우리 도민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그동안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을 3개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네. 작년 10월 말에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관해서 각 지자체가 이 3개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단지에 관한 특화 단지 신청을 해라. 라고 공고가 났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는 15군데가 신청을 했고 2차 전지는 5군데가 신청했고 디스플레이는 1군데 신청했어요. 그래서 총 21개가 신청했는데 2차 전지만 보면 공고가 나서 올해 3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했고 네. 그리고 5월 18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 있으면 개봉 박두 7월 20일 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사실 이 뭐 저희가 좀 빼려고 하지만 기대하시는 도민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이 특히나 지사님이 설렘과 긴장 속에서 보내실 잠을 못 것 자요, 제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선정되지 않으면 아이고. 안 좋아요. 추진했던 분 입장에서는. 그죠. 더더욱 네. 제가 직접 PT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야 도지사 네가 PT까지 하고 말이야 그것도 맞아요. 못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PT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이따가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 전북이 지사님 이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전라북도에 사실 쓸만한 제조업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조선하고 조선. 자동차가 사실 잘 가고 있다가 네. 두 개가 다 망해버렸어요. 아하. 네, 2017년, 18년에 다 문 닫았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제조업이 거의 다 죽다 싶었어요. 아시다시피 군산이 5년간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올 4월에 풀렸습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암흑기를 보냈겠어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새만금의 산단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막 들어오니까 야 우리도 드디어 2차 전지 특화단지 한번 해보자. 아하. 그리고 더 모아보자. 그리고 우리 신청서 내보자. 죽자살자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게 되면 2차 전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2차 전지의 기업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라고 나라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전라북도의 산업이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다. 아하. 그래서 이번을 꼭 저희가 받아야 돼요. 지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기업들의 돈의 유치가 참 희망 고문이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도민들의 실망이 컸던 기업들이 좀 있는데 네.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꼭 돼야죠. 근데 이제 네. 이미 대기업은 사실 들어왔어요. 제가 임기 중에 대기업 5개 유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공약을 했는데 30대 대그룹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이미 뭐 5개가 다 돌아왔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가 요즘 조금 이 사이즈가 커졌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한 2천억, 3천억 정도 투자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1조짜리를 몇 번 맞다 보니까 아하. 요즘은 1조 2천억, 1조 2천억, 6천억, 1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1조 밑에 기업이 좀 만나자고 하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이고. 조금만. 지사님이 공약을 너무 약하게 했어요. 작게 사실. 이 5개가 아니라 저기 한 몇십 개 이렇게 5천 개 정도 했어요. 5천 개. 네. 우리나라 대기업이 아니 임기 1년 내에 5개 이상 유치했으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일단 뭐 저희가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화 전지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유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은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청. 이라는 각오로 하고 예. 제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을 참 생각하고 예.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지 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갑을 벗기 전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고개를 쳐드는 순간 골프는 어긋난다. 이번 2차 전지 특화단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만에 하나 조그만의 자만이나 방심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쟁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 특히나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 국민의힘 대표죠. 네. 이 김기현 의원 지역구라 뭐 사실 물밑 작업이 거의 끝난 거 아닌가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어려워요. 음. 이게 막판에 어느 순간에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점검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5월 18일 날 발표가 끝나고 매주 전라북도에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변화, 소위 조그마한 변화라도 우리는 신문 스크랩을 다 하고 협약을 새로 한 거 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자료 갖다 냅니다. 또 그렇습니까? 계속. 예, 그러면서 저희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가능성이 아예 없다가 네. 뭐 저희가 PT 한 다음에 조금 올라갔다고. 네. 그러다 다시 또 쉽지 않다. 어. 또 이래요. 그러다가 다른 데하고 같이 뭐 어떻게 같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또 아이고 또 울산 때문에 안 되겠다. 또 오창이 들어가니까 쉽지 않다. 오창, 포항, 울산 어느 곳 하나 쉬운 곳이 없다. 이 세 곳은 이미 저희보다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미 한참 앞서 있어요. 이미. 네. 저희는 미래의 가능성일 뿐이에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LG화학이 1조 2천억 하겠다. SK가 1조 2천억 하겠다. 아직 공장 안 졌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이미 다 돌아가고 있다. 공장이. 그리고 거기는 인력 양성제가 포항은 포스텍 있잖아요. 울산은 유니스트가 있다고. 오창은 카이스트가 있다고. 네. 이렇게 다 대한민국 굴지의 이런 인력 양성 기관들이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누구를 통해서 인력 양성할 건데 이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냈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필살기 카드를 꺼낸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PT를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떠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도지사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본다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휘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뭐 쉽게 보진 못하죠. 그런 그리고 이제 장면들을. 그리고 역대 도지사분하고 또 김관영 지사하고 확실히 이제 성향이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좀 다르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런 모습이 또 트렌드가 되면 또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PT를 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PT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게 유행이 됐어요. 제가 작년 8월 4일에 하이퍼튜브 맞아요. 관련해서 예. 제가 도지사로서 처음 PT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 전에 물어봤어요. 자, 국가 공모 사업에 도지사가 직접 PT 한 적 있냐? 없대요. 한 번도. 역사상 없대요. 역사상. 근데 제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하이퍼튜브를 반드시 전라북도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PT를 해야 되겠다고 예. 하는 거였어요. PT 했어요. 그 뒤로 제가 이번까지 4번 했어요. PT만. 네, PT 도지사가 됐어요. PT 도지사님. PT 지사 4번. 궁금한 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내가 직접 해야겠다라는 이 지사님의 어떤 마인드. 어떻게 보면 좀 스타 도지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화제를 좀 안고 싶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는 국장이나 부지사가 PT하는 것보다 도지사가 직접 PT했을 때 저는 가능성이 1%라도는 올라간다고 봐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네. 직접 가서 의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의 리스크 요인은 뭐냐? 그 PTR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갔다가 또 질문을 막 하거든요. 질문 막 할 때 약간 어리벙벙 해버리면 그렇죠. 최악이거든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오히려 있겠네요. 마이너스죠, 네. 솔직히. 그래서 사실 제가 PT하러 갈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최소한 리허설을 PT를 하면은 하이퍼튜브는 30분을 했고 네. 이번 거는 2차 전지는 20분 했거든요. 20분에 맞춰서 제가 준비한 PT 44장을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탑워치 켜놓고 우리 직원들 앞에서 제가 20번 리허설 했어요. 20번이요. 직원 가면은 여기까지 가면 몇 분, 여기까지 가면 몇 분, 여기까지 가면 몇 분 이렇게 다 이게 시간 체크해가면서 정확하게 19분 45초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했죠. 그럼 직원들은 20번 내내 앞에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며칠에 걸쳐서. 근데 이제 며칠에 걸쳐서. 직원들을 제가 또 자주 만나기 때문에 네. 들어보면 지사님이 뛰는 게 좋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그 있어요. 먼저 지사님이 뛰는 모습. 네, 네. 이 지사님께서 특화단지 유치를 하려는 것이 바로 새만금이잖아요, 사실. 네. 새만금 하면 지사님의 애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음.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카지노 이야기도 네, 있었고요. 이야기도 있고 남달랐습니다. 지사님에게 네, 네. 새만금은 어떤 곳입니까? 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예, 그리고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회의 땅이 될 순간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아, 새만금이 정말 오랫동안 나하고 좀 안 맞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서 한 때가 있었는데 드디어 새만금이 34년 되면서 점프할 시기가 언젠가 점프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점프할 시기하고 제가 도지사가 된 거하고 좀 서로 맞는 것 같아요. 아, 시기가 좀 맞는 것 같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새만금이 결국은 나도 새만금을 위해서 있고 새만금도 나를 위해서 있지 않냐. 요새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화일체의 경지에 지금 올라서신 것 같은데 이 사실 이 새만금 이 갯벌이었잖아요 원래. 네. 그리고 이게 우리 도민에게는 새만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들려왔는데 이 새만금에도 봄은 오는가, 이 꽃이 피는가 저희가 지켜볼 게 사실 이번 2차 전지의 메카거든요. 네. 이 새만금을 2차 전지의 메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구상하게 된 어떤 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실제 움직임들이 어떻길래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새만금엔 2차 전지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맨 처음에 서일 하이텍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서일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2차 전지 산업이 크면서 처음에 10년 전에 2명이서 와가지고 회사를 차렸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IPO를 하고 지금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공 스토리를 사람들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옆에 첨보가 오고 또 이피캠텍이 오고 몇 개의 회사가 오면서 이 동네 2차 전지들이 쭉 오네? 이랬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2차 전지 산업이 너무나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오창이나 포항이나 울산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과거에는 5,000평 내지는 10,000평 정도만 공장이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수주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수주한 것을 언제까지 생산해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산해 보니까 언제까지 공장을 져야 돼. 얼마 정도의 사이즈로 언제까지 공장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찾아다 보니까 새만금밖에 없어. 여기는 새만금은 바로 지어야 되니까 지금 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 오다 보니까 새만금이 이제 소문나가지고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동네 이미 오창이나 포항이나 울산에서 있는 회사들도 다음번은 새만금이다. 거기서 10만 평 하고 있는 회사도 다음번에는 새만금에 30만 평 얻어서 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여쭤보면 네.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 뭐 부지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부지의 확장 가능성.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다 이미 소문은 났고 예. 지금은 당장 5만 평을 짓지만 기업들은 다 5년 안에 5만 평 플러스 5만 평, 10만 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1공장하고 2공장이 붙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5만 평만 쓰고 옆에 다른 공장이 쓰고 저 옆에다 5만 평 하는 것보다는 미리 10만 평을 잡아놓고 있다가 여기 5만 평 짓고 그 옆에다 그렇죠. 짓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10만 평을 줄 수 있는 땅이 있다면은 그런 데로 먼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새만금이 굉장히 선호됐던 곳인데 새만금의 경쟁력은 일반 부지 확장 가능성, 넓은 부지를 바로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공업용수, 그다음에 폐수 처리. 패스 처리. 이게 소위 공장 설립의 가장 중요한 유틸리티인데 예. 이 유틸리티가 다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새만금은. 예, 그래서 새만금의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일단 공장 부지가
지금 오창은 평당 300만 원 하고 울산이 한 150만 원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50만 원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죠. 확실히 이 땅값도. 부지에 대한 어떤 그 부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다라는 네네. 표현이고 그리고 새만금에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갖고 새만금에 일단 공장지면 3년간 100% 세금이 면제, 2년간 50% 면제. 이거 두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2차 전지 회사들이 수익성이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것을 3년간 100% 면제가 되니까 그것도 얼마나 큰 혜택이냐고. 지금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그 새만금에 대해서는 일타강사하는 느낌이세요. 뭘 물어봐도 다 답변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들고 오신 게 있으니까 저희도 좀 자료 화면으로 나가게 좀 만들고 제가 이 싶은데 그림 하나 가지고 10년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새만금 이게 좀 잘 보일 수 있게 네.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하실까요? 자, 지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게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이쪽이 군산. 여기가 군산, 네. 여기가 김제, 김제, 부안. 여기가 고군산 군도 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조제가 33.9kg. 그럼 방조제 안쪽으로 매립이 돼서 육지가 나오고 일부는 호수가 그대로 나오고 만경강, 동진강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호수로 남는 부분은 여전히 4천만 평, 육지로 바뀔 땅이 약 8천만 평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1억 2천만 평의 3분의 2는 육지, 3분의 1은 바다. 네. 이렇게 호수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고 8천만 평 중에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농생명용지입니다. 이게 약 3천만 평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변도시 내지는 국제 업무용지 여기가 바로 공장용지예요. 산업용지. 산업용지인데 그 중에서도 109, 209, 509, 609 이 네 개의 공구는 이미 매립이 돼서 특히 109, 209는 이미 공장에 다 들어와서 항상 한참 가동 중이고 지금 현재 709, 809, 309 이 세 개 공구가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데는 209, 509, 609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국제공항이 생겨요. 네네네. 새만금 국제공항이 생기고 여기가 도로가 지나서 바로 위에가 군산 국가산단인데 국가산단. 여기에 이미 600만 평이 산단이 조성돼서 이미 가동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 물류 비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물류를 여러 회사가 모여서 물류를 실으면은 빈차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싸지고 또 우리 거를 싣고 갔는데 서울서 내려오는 또 차에도 물건을 싣고 오면 왔다 갔다 두 번 다 실으니까 싸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물류 비용 입장에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냐. 600만 평이 여기 있고 앞으로 여기에 500만 평이 추가로 더 조성된다. 예를 들면 1100만 평의 산업단지가 양쪽에 조성된다. 이러면 이 자체가 공단으로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사님께서는 기업 유치, 네. 산업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상대적으로 그 농업용지나 농업용지는 관광용지는, 지금 여기에 대부분이 짠물을 빼고 있어요. 네. 여기는 육지로 바꿨는데 육지로 매립은 됐지만 농사를 지려면 염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염분 제거하는데 5년 걸려요. 농사져서. 네. 그래서 지금 26년부터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는 세계 잼버리 부지. 예. 그리고 여기 잼버리가 끝나. 그리고 여기 생태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잼버리 부지 옆에 여기에다가 관광 레저용지 만들려고 그러고 여기가 신시 야미 부지라고 해가지고 신시도 야미도 여기에 관광 레저용지 60만 평이 지금 개발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 단지가 비교적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예. 문화관광 이제 관광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변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 대한 구상 수변 도시는 일단 매립이 내년 12월까지 끝나고 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변 도시 조성 공사가 시작되는데 저는 수변 도시 만들 때 새만금이 백지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젖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스마트 디지털 도시로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다 최신 기술을 넣어가지고 지금 사우디의 네옴시티 그렇죠. 들었죠? 예. 예, 지난번에 빈살만 와가지고 네. 뭐 했는데 네옴시티의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도시를 움직이는 스마트 이런 것을 지금 어디서 하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나 네. KT 이런 데들이 들어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의 축소판, 네옴시티의 축소판을 나는 새만금에다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수변 도시. 그런 계획이 또 있네요. 관광은 좀 쉽지 않. 거기가 관광하는 데죠. 그런 데가 네옴시티라는 게 관광이 없이 어떻게 돼요? 컨벤션과 관광이 기본이죠. 이 새만금의 이 네옴시티의 축소판이 과연 언제 또 생기게 될지 좀 새만금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너무 막힘없이 하셨으니까 좀 쉬어가는 타임 편집 맞죠? 분량을 줄이자고. 예, 너무 알겠습니다. 잘하게 보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지사님을 모시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워낙 좀 겸손하시고 이 도민분들께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계셔서 가깝다고 느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지금 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님, 네. MBTI 얼마 전 김관영 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알고 알죠. 공개해 주시죠. 제가 이거 MBTI 그동안 해보라고 여러 번 고집하던 사실 한 번도 안 했어요. 맞아요. 한 번도 안 하고 네. 버티다가 네. 이번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했어요. 맞습니다. 뜨겁게 핫하게 지금 공개가 됐는데 ENTJ. T. 백 기자님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정말 MZ 세대랑 소통 가능하십니다. 그럼요, 필요하니까. 지사님 저희 카메라 보고 그러나 IoT? T야? 너 T야? 좋습니다. 이 그래 나 T야 미안해. 너 F야? 정확하게 지금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네, ENTJ 대담한 통솔자 형의 이 성격 유형이다라고 이게 표현이 되는데 완벽주의자, 끈기와 책임감이 뛰어나 맡은 일을 끝까지 한다라는 또 성격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ENTJ입니다. 자, 일단은 고시 삼관왕. 네. 이 MBTI를 들으니까 이 맡은 바 끝까지 한다. 끈기가 있다. 공부를 할 때 우리 또 그 자제분들이 뭐 수험생인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지사님한테 이 타고난 유전자가 필요하다. 공부를 할 때는 아니면은 뭐 공부의 철저한 비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비결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오해하는 게 저 김관영 지사는 머리가 아주 비상해가지고 시험만 보면 합격하고 고시 3개 합격하니까 천재다, 천재.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오해예요. 제가 시험을 6번 떨어졌어요. 6번? 6번. 아유 나 징그라. 6번 떨어지셨는데 왜 3개나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힘들죠. 네. 1년 공부해서 한 번 시험 보니까. 네. 6년을 물 먹었다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니까 합격을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떨어졌더라도 왜 떨어졌는지 분석해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네. 좀 끈기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아. 이 공부의 성적은 엉덩이에 그럼요. 이 의자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이 끈기 그게 95%예요. 그게 95%다. 그게 95%고 나머지는 방법론은 이제 집중하는 건데 책상에 5시간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능률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 책상에 2시간을 앉아 있어도 집중해서 공부에 몰입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는 게 중요하죠. 지사님 그럼 개인적으로 이 고시에 있어서 뭐 삼관왕 얘기는 그만 할 텐데 회계사, 행시, 사시 뭐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됐을 때? 좋았다. 좋은 거는 그래도 뭐 마지막 시험을 이제 사실 2개 합격하면 더 이상 하기 싫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됐는데 이제 또 그것도 2번, 3번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이 상하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자존심. 이제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시험 합격했을 때 굉장히 기뻤죠. 마지막 시험이 네. 마지막 시험 드디어 그래도 내가 고시를 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마지막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이루어냈구나라고 하는 성취감? 이 마지노선이 딱 그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러면은 거죠. 지사님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네. 뭐 공부 얘기는 좀 차치하고 네. 성격도 좋아, 뭐 운동도 잘해, 노래도 잘해, 뭐 주위에서 굉장히 뭐 팔방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릴 적에도 이렇게 행정가 아니면 정치를 하겠다라는 꿈이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정치는 생각 못했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마 변호사 할 거라고 얘기를 아, 많이 그래요? 했어요. 야 너는 변호사 하면 참 맞겠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일을 많이 했고 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저는 농사일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는 일에 제가 즐거워했어요. 아, 남을 좀 즐겁게 해주는 일.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 이제 모내기를 하면 옛날에는 이양기가 아니고 다 손으로 모내기 하잖아요. 예. 모내기 하면 뒤에서 모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사람을 소위 모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모쟁이를 할 때 예. 모쟁이의 역할은 모를 잘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심는 사람들이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의 그 피로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노래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하면서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예.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변호사보다는 뭐 남을 좀 즐겁게 해주는 네, 뭐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도 좀 그 저서 좀 어. 직접 쓰신 책 옛날에 제목이야. 옛날에 아. 왜 장소팔이 만담 있잖아. 그래갖고 뭐, 안녕하세요 만담입니다 하면서 오, 잘하신다. 야, 이거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오!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만담 살짝 좀. 도지사 최초 공개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저 장소팔입니다요. 좋았어. 네, 쇼츠 나왔습니다. 저희 쇼츠 하나 나왔습니다. 지루할 새가 없어요. 그런 걸 해주면 네. 동네 아줌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너 변호사 나중에 그거 변호사 해라 나한테 그러는 건데 사실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그 일하면서 변호사들이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솔직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형님이 그래요. 큰 형님부터 저희 집에 아들만 6인데 육형제죠. 네. 네. 6형제인데 당신은 뭐가 될 거야? 나중 커서 뭐가 될 거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것이 되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얘기한 대로 다 됐다는 거야. 6명.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음 질문을 딱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육형제 이야기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SNS에 그 형제를 또 돈독한 여섯 명이서? 형제를 또 올리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1년에 2번씩, 네. 1년에 2번씩 남자들만 모여서 1박 2일씩 대화를 하고 놀자. 어허. 며느리들하고 하는 건 명절 때 같이 모이자.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는 원래부터 과거부터 며느리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과 조카들이 항상 모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남자들끼리만 남자들끼리만.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지금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재밌어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밤새울 형제들 밤새는 줄 몰라. 6형제 모두 말이 많습니까? 저는 조용한 편이에요. 지사님이 좀. 자, 최초 공개 6형제들 네. 말만 많다. 네, 이 육형제 좋은 일은 또 저희가 또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네. 육형제가 뜻을 모아서 네. 이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좀 뭐 공개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네. 이제 하다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조금 남은 돈을 우리 육형제에게 이제 상속을 해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유언을 하셨어요. 큰형님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세 필지가 남았는데 네. 마지막에 어머니가 야 제일 큰 아들한테 한 필지는 줘라. 그리고 나머지 2필지 가지고 5명이서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큰 형님이 저희들 가족회의 하자고 그러더니 야 내가 이거 한 필지를 가져가봐야 뭘 하겠냐. 이거 팔아서 어머니 아버지 뜻 있는 장학재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둘째 셋째도 뭐 이거 가지고 이거 나머지 4번 2번부터 6번까지도 뭐 다 큰형보다도 오히려 다 집안 형편이 좋은데 예? 그래도 괜찮은 직업들 다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큰형이 그렇게 양보를 먼저 해버리는데 어허. 밑에 동생들이 뭘 그걸 가져가겠다고 그러겠어. 그거 가져가면 몇 푼 준다. 그래서 그러면 형님이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니까 저희들도 다 포기하고 이거 가지고 일단 세 필지를 시드머니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각자가 조금씩 여건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으면 더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장학재단 만들어서 출범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출범이 된 거예요. 아직 뭐 구체적인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예, 어디 쪽으로 많이 좀 사용을 하시고 싶어요? 이 장학 재단에 대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요? 바라기는 우리 육형제들이 나중에 더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여기에다가 기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일단은 최소한 장학재단으로 시작을 하려면 3억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억 원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그렇죠. 이제 먼저 우리 뭐 어려운 사람들, 네. 특히 중고등학생들 돕는 그런 일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죠. 우리 형제들의 우애가 좋네요. 그니까요. 제가 뭐- 볼 때는. 좋다는 것이 선거를 몇 번 치르면서 확인이 됐죠. 예. 뭐 정치 자금법에 이 위배가 안 되는 거는 형제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좋은 우애를 보여주고 계신 이 6명의 육형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 직원분들이 꼭 이 질문을 넣어달라라고 그래요? 해서 이거 진짜 가져온 중요해. 진짜 중요해.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의 뭐 지사님의 의중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자, 직원들이 뽑은 궁금증. 예. 지사님, 네. 도대체 여름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네, 어디로 갈 계획을 세우셨는지. 원래 통상 휴가를 7월 말부터 8월 초. 초까지 가잖아요. 네, 국민 휴가 기간이죠. 그렇죠. 그때가. 네. 가장 더울 때. 네. 근데 올해 지금 8월 1일부터 12일까지가 잼버리예요. 아이고 잼버리입니다. 잼버리에 제가 현장에 가서 야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현장 지휘해야 되니까. 네. 비 완팡 와가지고 또 KBS에서 또 보도하면 아하. 힘들잖아. 이거 살려요. 이거 빨리 물 펌프 돼가지고 밤에 아, 물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8월 12일 지나고 광복절 행사하고 네. 그 다음 주 봤더니 또 그 다음 주부터 을지훈련이야 또. 을지훈련이. 또 그 즈음이 또 태풍 불고. 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반드시 또 뭐 어디 해외 출장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어디 거고 그 나라하고 뭐가 돼 아이고. 있다고. 그리고 그거 마치고 오니까 8월 28일인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여유가. 예, 그래서 3일 잡았어요. 3일. 예, 저희 집사람하고. 8월 말. 이거 3일 일단 기간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사님 없는 날이 지금 네. 도정을 잠깐 미루신 날이 아마 8월 28, 9, 3 아닌가? 네. 아니 또 혹시 막 토요일 일요일 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는 네. 그 화수목이야, 확실히. 화수목으로. 화수목을 다행이네. 가고 다행이네. 화수목을 가고 이제 저도 사실은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만 어허, 계시는데 예, 제가 예. 자주 못 뵀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그때 휴가 때 장인 장모님도 좀 뵙고 근데 저기 그 우리 집사람 데리고 지사님 좀 방금- 사랑구실 좀 하자. 방송인데 속삭이는 느낌으로 우리끼리 지금 되게 아니 사모님 여사님 이야기하면 이렇게 약해진다니까. 그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또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신 또 추천지를 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셔서 추천지 지금 잠정적으로 강원도에 어디 이제 전라북도에 있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서로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데를 어디를 한번 찾아보자. 아 강원도로. 네, 아 그래서 강원도로. 네, 2박 하는 걸로 한번 찾아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제사님 저희 아니, 정해지잖아. 전라북도 내에서는 또 휴양지 아니면 휴가를 딱 떠난다고 했을 때 지사님 픽으로 뭐 몇 개 좀 추천을 해주시면은 어디,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에서 아 전라북도는 휴가 갈 때 많지. 뭐 생각나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고창, 고창, 고창도 좋고 아. 부안, 부안, 모항에 있는 모항.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항 해나루 해나루 가족 호텔. 호텔 좋아요. 아 거기 낙조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 진짜 멋있어요. 모항 쪽이. 거기도 추천드리고 싶고 뭐 고창 그다음에 고군산 고군산. 장자도 그 펜션 거기도 맛있거든. 선유도 신시도 장자도 네. 거기도. 지선님은 여전히 서부권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동부권이 안 있다는 나오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있어가지고 잠깐만. 진안 마이산 또 순창 무주. 쉴랜드 구천동. 무주 내가 가장 마지막에 무주를 얘기하려고 무주 구천동을 가야지. 무주 구천동 가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직원분들 네. 지사님 휴가 때
좀 쉬세요. 그니까요. 네. 예, 이때라도 쉬어야지. 네. 일단 휴가를 좀 많이 좀 즐기셔야 잘 쉬셔야 또 일이 또 잘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지사님 또 그거 요즘 제가 좀 실감하고 있어요. 좀 쉬어야 되겠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에게도. 네. 예, 예. 항상 쉼, 이동 재충전이 중에 또 중요하니까. 이동 중에 쪽잠 주무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 지사님이 건강해야 저희 또 도정도 건강해지는 아이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다음 내용은요. 또 이것도 날카로운 질문이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 취재중 진담이 뽑은 핵심 질문 시간인데요. 가로치고 휘 기자가 선정을 했다라는 점이 네, 대본에 쓰여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니 뭐 다 아시는 네.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그냥 짧게 좀 제가 할 텐데. 네. 저도 이제 서부권 지역에서 이제 출생 태어난 사람 시민 주민이긴 한데 네. 이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지역 내 발전이 좀 차이가 나고 차별이 좀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긴 하거든요. 뭐 당연히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동서, 이 균형 발전 사실 도에서 뭐 지사님이 취임하기 전에도 뭐 동북권에 동북권 대한 관련한 이야기는 사업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저희들이 좀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 그게 뭐 인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좀 동북권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동북권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네. 6개 지역에 대해서 매년 60억씩 별도로 그냥 특별회계 따로 만들어갖고 지원하는 건 아실 것이고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연간 50억씩 하다가 2021년도부터는 이게 5년 이렇게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2025년이면 끝나요. 그래서 현재는 60억씩 주고 있고 네. 그럼 25년이 끝나면 26년부터 이제 또 4단계 동북권 특별회계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잘 제가 참고해서 좀 더 특단의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뭐 예상하기로는 60억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좀 더 배정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동북권에 방문할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는 군수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수님, 그러면은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역의 발전 방안 가장 좋은 산업은 뭡니까? 그거를 발굴해서 빨리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도지사가 먼저 이런 산업 합시다, 이런 산업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장 군수니 그분들이 먼저 사업을 발굴해서 도지사한테 지사님 우리 이런 사업 좀 하면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해봅시다. 좀 도와주세요. 가지고 오면 내가 무조건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러면 그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걸 가지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생태 관광이다, 힐링 관광이다, 아니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특산품을 주로 생산하고 가공하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무주는 건강이 있고, 천마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무주에 이제 스키장이 있으니까 그 있는 거고, 태권도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순창이나 장수나 이런 데는 고산지대니까 뭐 알다시피 그 사과, 그다음에 또 뭐 요즘 블루베리, 그다음에 고산지대라는 고냉지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난 하나 이거야. 그리고 이런 거를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만들어 달라. 그럼 내가 다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그 지역에 가장 잘하는 시장 군수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집중적으로 나는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특별자치도법이 작년에 28개 조항으로 통과가 됐어요. 네. 사실 집만 졌어요. 그렇죠. 내년 1월 18일 날부터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특별자치도 되면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놨는데 그러면 뭐를 특별하게 할 건데 구체적으로 특례 규정을 소위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230개 조항 정도를 우리가 발굴해서 줄였어요. 추려가지고 지금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동안 역점을 두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농생명 바이오, 푸드테크, 그다음에 문화 관광, 그다음에 뭐 방산,
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런 거에 관한 특례 규정, 예, 특례 특별 규정, 그다음에 우리가 정주 여건 개선하기 위한 뭐 K-팝 국제학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관련된 뭐 복합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특례 규정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 전라북도가 특자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젊은 세대들도 그러면 우리도 뭐 더 잘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저에게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특자도를 만든 거고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전라북도가 도지사가 이 권한을 가지고 와서 책임지고 죽자 살자 해보면은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자꾸 발굴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과정은 좀 순탄하겠습니까? 이런 개정 만만치 작업. 않죠. 아하. 강원도가 얼마 전에. 120개 특례 규정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네. 국회 입법하는 과정에서 40개 포기하고 80개만 그러니까 근데 만만치 우리는- 않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230개를 하겠습니다. 네. 라고 시작했는데 과연 몇 프로를 달성할 것인가? 직접 확인하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두 가지만 더 여쭤보죠. 올 연말에만 확인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죠. 전에 이제 출연했던 전주시장, 완주 군수 그렇죠. 이렇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이 좀 두 분이 다르더라고요.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첫 번째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중심지 지정이나 뭐 탄소 수소 산업이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거나 추진했던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뭐 지사님께서 2차 전지에 또 새만금의 여러 가지 이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 그 동안에 해왔던 산업들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뭐 속도를 좀 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현안들을 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으실 건지 그렇죠. 예,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쭉 진행해 왔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라는 사실 근본적인 고민이 네. 있지만 또 해온 걸 아예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더 높아지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렇습니다. 사실 좀 고민이죠. 금융중심지 같은 것이 사실 대표적이에요. 과연 근데 이제 또 금융중심지가 우리가 해서 지정이 됐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우리 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해서 알릴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좀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외에 뭐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니까 그거는 또 미래 산업이라고 다 누구나 인정하는 거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특히 탄소 산업의 강점을 이용해서 내가 소위 요즘 잘 나가는 K방산, K방산 중에서도 탄소 쪽을 이용한 방산 이거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행정구역 통합은 전주 완주 통합 네. 네. 여러 되어야 할 일이죠. 되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이 투표해서 찬성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주에서 50% 넘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50% 넘기려면은 어느 순간에 50%를 투표를 해야지 50% 넘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서 투표하면은 통합하자 해갖고 지금 가서 투표해가지고 50%안 돼버리면 적어도 10년간 다시 또 못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러나 통합만 얘기하다가 정작 완주하고 전주하고 딱 붙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통합만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야 통합 얘기하기 전에 같이 둘이 손잡고 모두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 그게 소위 전주 완주 상생 협약이라 이거예요. 네. 그게 지금 다음 주에 또 7번째 해요. 이미 6번 했어요. 지금 매번 할 때마다 매달 한 번씩 해요. 네. 2건 내지 3건씩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이런 거예요. 도서관을 서로 교차로 이용하자.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교차로. 다음 주에 하려는 건 뭐냐? 자, 완주에 있는 술박물관을 가려면 완주 군민들은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완주 군민 아닌 사람은 3,000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전주 사람에게 적용하자. 어허. 전주에 있는 동물원에 완주 군민이 가더라도 전주 시민한테 적용되는 할인 요금을 적용하자. 서로 크로스로 하자는 거예요. 예, 최초 공개입니다. 오, 네, 이거를 크게 살려주세요. 아, 진짜 최초 공개야. 네. 아직 협약도 안 했는데 네. 큰일 났네. 다음 주에 협약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 또 감동받았던 거는 전주 출신만이 그동안 이용해 왔던 풍남 학사라고 있어요. 서울로 대학을 갔을 서울로 간 경우에 친구들. 서울에 가서 기숙사를 전주에서 져줬어요. 근데 여기에 완주 구민도 들을 수 있게 한 거야. 그다음에 전주 안주가 만경강도 전주 안주를 같이 흐르고 상관저수지도 양쪽에 같이 걸쳐 있고 이런 거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러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서로에게 손잡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는 계속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최소한 2년 해보자. 24건 내지는 30건 정도를 발굴해서 일단 해보자. 해서 하다 보면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 야 이럴 바에는 우리 통합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민선 7기 때 초강력화, 메가시티 이런 게 이제 저희 전북 지역 외 지역에서 이제 추진하다가 지금은 쏙 들어간 느낌입니다만 전북의 이런 행정구역 문제라든가 이 개선 필요성이 있을까요? 왜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결국은 한 최종적으로 가면 좋은데 이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김제 출신이야, 내가 부안 출신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부안군 출신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옥구군, 저는 옛날 옥구군이에요. 옥구군 지금 김제 군사시 됐지만 그렇죠. 군산시 전에는. 출신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뇌리에서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지금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행정구역 통합해가지고 다른 이름을 줬을 때 이 적재성의 혼란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구역의 완벽한 통합보다는 중간 단계의 특별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여러 지역의 공통된 관심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거를 이용하고 이미 있는 지자체는 그대로 돌아가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특별 행정기구예요. 새만금에 만들려고 하는. 네네. 그러니까 이 특별 행정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지자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특별 행정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상위 개념으로. 그럼 여기에 특별 행정기구를 예를 들면 새만금시라고 만들었으면 새만금시의 시장은 군산, 김제, 부안의 시장 군수가 돌아가면서 1년씩 해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여기 의회는 각 의회에서 3명이나 4명씩을 동수를 해서 뽑아요. 그래가지고 새만금 전체에 관련된 관할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정하는 거야. 또 그런 모델을 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뭐 반대도 하고 지금 뭐 김제에서 네. 최근에 뭐 여러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게 한 거죠. 알겠습니다. 행정구역이라든가 전라북도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네. 저는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칭찬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마지막 무거운 걸 저한테 다 넘기시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잼버리요, 네. 잼버리. 자, 일단은 우리 또 아까 잼버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며칠 전 미니 잼버리 대회 치르셨잖아요. 네. 네, 지사님. 갔다 왔죠. 저희 KBS가 또 주간 방송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잼버리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지금 준비 태세가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지사님? 뭐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항상 이 자연 밑에서 하는 거는 예상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이런 것이 발생될까, 이런 것이 발생될까 나름대로의 비상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네.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또 충분히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연 앞에서는 겸손해야 겸손해야 된다. 된다는 거고 네. 잼버리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저희가 막 잼버리에 온 애들을 호텔에다 넣어가지고 무슨 호강시키려고 한 게 그렇죠. 아니고 잼버리에 오는 사람들은 텐트 치고 극기 훈련하러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잼버리 정신이죠. 그게 잼버리 정신이기 아. 때문에 조금 비가 오고 음. 땅이 질어도 내가 이런 것도 이기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보는 것도 또 새로운 경험이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도전 정신을 잼버리에 참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다행이고 맞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봐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무슨 인명사고가 난다든가 무슨 많이 다친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비 오고 우비 쓰고 뭐 예를 들면 대피하고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 다 추억이거든. 예. 그리고 또 비 오면 비 온 대로 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또 만들어서 맞아요. 비 맞으면서 네.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들이 다 재미로 추억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와 새만금,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오는 4만 5천 명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좀 잘 연구해서 그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뭐 국제 행사이다 보니까 뭐 중앙에서도 이제 뭐 중앙부처 관계자분들도 이제 많이 오실 텐데 그 뭐 조금 결은 다른 이야기긴 한데 현 정부와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님이시죠? 예. 네. 현재 관계는 뭐 괜찮다고 봐야 됩니까? 현 정부와 지금 도지사의 관계가 소속 정당이 다르기 네. 때문에 한계는 있죠.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에 비해서 제가 더 소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통상 지금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야당하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소통되고 있다. 그리고 뭐 다행히 제가 또 이제 그리고 도지사는 지금 현 정부와 너무 각을 또 세우면 우리 도정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중앙부처의 장관들이 다 현 대통령이 임명한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적절한 업무 협조 관계를 통해서 우리 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받고 예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용주의가 저는 굉장히 이 대목에서는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마치 외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북에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주려면 제가 가서 아순소리도 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지나치게 내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 자존심은 다 내려놔야지. 거의 이제 방송 시간 딱 제가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관용 지사님 도정 활동으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저희 취재중 진담 시즌2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댓글로도 지사님 응원하는 댓글도 있을 거고 좀 뭐 바라는 점들도 많이 좀 올려주실 텐데 앞으로 좀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저희 방송 좀 자주 좀 나와주시길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생방이었으면 저기 이거 사고 날 뻔했어요. 지금 숨을 제가 못 쉬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침묵의 위력이라고. 예. 2초간 참을 때의 긴장감. 저도 배웠네요. 자, 오늘 저희 취재중 진담과 함께 좀 소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을까요, 지사님? 뭐 좋았죠. 저는 또 우리 도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게 멋진 미남 두 분과 같이 또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런 조금 가벼운 이런 유튜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우리 독자들이 좀 많이 좀 보고 도정을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도정을 저희 때 뉴스도 많이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신문도 나가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신문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 때 뉴스도 안 봐. 몰라요. 요즘 전라북도에서 제가 최근에 어디 조사를 보니까 김관영이가 일을 잘하고 있다. 왜 잘합니까? 기업 유치를 많이 해서.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김관영이가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네. 그랬더니 경제를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기업 유치에도 신경을 안 써요.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네, 그래서 20대, 30대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이 조금 더 도의 정책이나 청년 정책이나 이런 데 조금만 더 관심 예. 가져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청년 정책 했을 때 먹히고 반응이 좋으면 저도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남은 임기가 뭐 이제 1년이니까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임할 것인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도민의 자존심 세우고 경제를 살려라. 이거라고 봐요. 1년 동안 제가 이 목표를 위해서 정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아마 체감이 좀 안 되고 특히 우리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지금 사실은 기업이 유치가 많이 되긴 했다고 하는데 공장을 이제서 막 짓는 과정이에요. 그래갖고 제대로 이게 다 돌아가려면 사람들 그 취직하고 돌아가려면 최소한 2년,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더 많이 유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창업도 늘어나고 지금 있는 기업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뭐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큰 전진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박수로 한번 우리 지사님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초간 침묵하라고 해서 2초간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전, 경성. 도전해야지 이룰 수 있다. 자, 우리 지사님 모시고 저희 제보 받습니다. 마지막 홍보 멘트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받습니다. 우리 취재 중 진담에 있는 코너죠. 제보 받습니다. 결혼부고 행사, 모임 등 각종 홍보 저희 유선번호 혹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짧게 합시다. 전주시 짧게.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이 폐렴구균 예방 접종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요.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65세 시민 이상이니까요. 네, 65세 이상 시민이니까요. 많은 분들 아프지 말게 꼭 예방 접종 좋은 해주시길 행사도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2023 전주 단오 행사도 펼쳐집니다. 24일까지 3일간 어디에서요? 전주 덕진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시민의 안녕과 또 번영을 상징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가족 단위로 또 많이 놀러 오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에서도 행사가 열려요. 도청에서도 하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네. 2023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 공연 내일 저녁 8시네요. 전북도청 야외 공연장에서요. 24일 개막을 시작으로 9월 9일 폐막식까지 또 우리 가락하면 전주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시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도청에서 펼쳐지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함께 좀 우리 가락의 그 멋에 푹 빠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 중 진담 시즌2 오늘은요.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김관영 지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의 MBTI가 T지만 그 누구보다 공감하는 공감형 지사님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취재 중 진담 시즌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FD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